안녕하십니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34회 시험이 있었죠. 여러분들께서는 내년에 있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제 응시하시는 거죠. 저는 방문각 강남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1년간 민법과 민사특별법을 아주 재밌고 쉽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돕기 위해서 개인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 들르셔서 좋은 정보를 얻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받으셨나요? 자료 받으셨죠? 이 프린트가 수업 시간마다 나가는데 이 프린트 왼쪽 상단에 보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 보이시죠? 거기 누르시면 거기 제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 이 해설 강의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공부한 내용을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매주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주간민법이라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그날은 거 바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약 10분 단위로 복습 끝나니까 아주 효율적이겠죠?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니까 이렇게 좋은 정보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개사 시험은 기출문제 반복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기출이 이미 출제됐단 말이죠. 우리 지금 35회 시험이니까 시험이 지금 34번 봤어요. 근데 15회 추가 시험 봐서 약 35번 봤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기출문제 정도 보시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다 기출문제 연속 반복입니다. 기출문제만 잘 보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있었던 제34회 저와 공부할 게 민법과 민사특별법이죠. 이 총 40문제인데 40문제에서 박스형 문제가 12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험이 박스형 문제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가불병 살인 문제도 1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낸단 말은 시험이 조금씩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문제인데 총 지문이 177지문입니다. 우리 오지선다인데 200지문이 아니네요. 그러죠? 왜 아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박스형 문제 보시면 이 선택지는 5개더라도 이걸 지문 개수로 세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총 몇 개다? 박스형 문제는 지문이 3개짜리, 4개짜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지문이 아니라 177개 지문이 나옵니다. 그 정답 지문은 이것도 40개가 아니네요. 왜 그럴까요? 아까 박스형 문제, 이 문제 잠깐 보시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정답이 5번이거든요. 그 5번이니까 옳은 것이 3지문이죠. 전 이 3개를 모두 다 정답 지문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총 지문이 200개가 아니라 177개, 정답 지문은 40개가 아니라 53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 177개에서 최근 10년간 우리 시험에 기출되지 않았던 지문이 27개 나왔습니다. 약 7분의 1 정도 됩니다. 정답 지문을 보시면 10년간 기출되지 않았던 지문이 정답 지문으로 약 12개 나왔습니다. 5분의 1 정도죠. 그럼 정답 지문이 5분의 4 정도는 다 10년 기출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기출만 잘 공부하셨다면 몇 점 맞아요? 80점 맞았겠네요. 80점. 여기는 당연히 다 5분의 4 넘잖아요. 그래서 이번 34회 시험이 최근 10년간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됩니다. 제일 최악이었어요. 지난 33회 시험에서는 민법 과락이 수험생의 56%였습니다. 56%. 민법을 40점 못 맞았단 말이죠. 이번 시험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민법 과락 맞은 사람이 또 50%, 수험생의 50%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이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지만 이렇게 기출지문에서 80%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기출된 그 지문에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이번 35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더라도 어려운 내용을 내는 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같은 내용을 일반 오지선다로 내면 문제가 쉬워지는 것이고, 방금 보신 것처럼 박스형 문제 이렇게 내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렵게 출제한다 해서 어려운 내용을 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문제 형태를 바꾸면 그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론, 이번 시험도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무조건 80점 넘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기억 안 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여드렸죠? 지금까지 가장 역대 어려운 시험도 기출지문에서 80%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출문제만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포기 안 하면 다 합격합니다. 근데 빨리 해야 돼요? 느릿느릿 해야 돼요? 빨리. 어렵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돼요? 쉽게. 그게 이제 기출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특히 수학 시간에 문제를 20문제 나눠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대로 시험 본대요. 그래도 다 못 맞죠.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 이번 35의 시험 문제에 약 80%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걸 공부해야겠죠. 알려줬는데 나머지 20%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시험 공부를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인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공부 방법을 정합니다. 근데 지금 상대평가로 바꾼단 말이 있었죠? 네,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절대평가 유지되고 대신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5회에도 절대평가 60점 넘으면 합격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모든 선생님들이 절대평가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시험 공부를 이러게 하세요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그러게 강의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이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험 특징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1번을 표현했죠? 더 중요한 게 주관식인가 객관식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 가장 중요한 걸 간과하고 절대평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이 주관식인가 객관식인가